자, 이제 266페이지 포트폴리오. 네, 중요합니다. 시험에 매년 냅니다. 포트폴리오.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뭔지는 뭐 잘 좀 많이 쓰시죠? 쓰는 용어잖아요. 자, 포트폴리오는 한 군데 쉽게 몰빵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분산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분산 투자. 그러면 분산 투자를 왜 할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위험을 줄이려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서는요, 이 포트폴리오의 뜻하고요, 상관계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둘에 대해서 아시면 돼요. 자, 그럼 포트폴리오 이론의 뜻 분산 투자를 통하여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 포트폴리오 효과를 다른 말로 분산 투자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위험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뜻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아까 위험은 크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체계적 위험이 뭐였죠? 피할 수 없는 위험, 제거할 수 없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요, 피할 수 있는 위험.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거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때 위험은 무슨 위험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하여 위험을 감소시킨다. 괜찮아요. 맞는 말. 분산 투자를 통하여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맞는 말.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죠. 분산 투자를 통하여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지 뭐. 체계적 위험의 뜻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우선 문제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내요. 이거를 제일 많이 내요. 답으로. 자, 그 다음. 그러면 분산 투자라는 거는 하나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개수를 늘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수만 늘려도 위험은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무조건 줄어든다, 위험이. 그래서 투자 개수를 늘리기만 해도 위험은 줄어듭니다. 오케이?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하나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두 개가 낫고요. 두 개보다는 세 개, 세 개보다는 네 개, 네 개보다는 다섯 개. 이렇게 개수를 늘릴수록 위험은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위험이 줄어든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근데 아무리 늘려도 체계적 위험은요, 1도 안 줄어요. 아시겠죠? 하나도 안 줄어요. 하나도. 꼭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투자 구성 자산수를 무한히 늘리면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OX. X라고. 어떤 경우에도 체계적 위험은 못 줄인다. 절대 잊어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뭐 씌인 거지 그거는 그날. 그런데 틀리는 분이 나온다. 틀리는 분이 나옵니다. 솔직히 미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보면. 이틀 전에 얘기해줬는데도 틀립니다.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상관계수 볼게요. 보고 제가 책에 줄쳐드릴게요. 나중에. 자, A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게 다 주식에서 온 이론이거든요. A라는 주식이 있어. 그래서 나는 A라는 주식을 살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오늘 포트폴리오 이론을 들어보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위험을 줄일 수 있대.
그래서 야 A만 사서 안 되겠다. 내가 원래 1억이란 돈이 있었는데 여기다 1억 몰빵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안 되겠어. 5천씩 나눠 가지고 두 군데 투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B하고 C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그래요. 질문. 둘 중에 어떤 거를 사더라도 위험은 줄어든다. 둘 중에 어떤 거를 사더라도 위험은 줄어든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개수만 늘리면 위험은 준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조금 전에 한 개보다는 두 개. 그래. 그래요. 그렇죠. 위험 줄겠죠. 그래요. 내가 이해할게요. 제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A, B를 사든 A, C를 사든 위험은 A 하나만 살 때보다 위험은 더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그게 포트폴리오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미혼 여성들 한 명 사게 하는 것보다 여러 명 사게 봐야 돼. 이 포트폴리오 맞아?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그거는 그렇지. 그거는 맞아. 위험을 줄일 수 있죠. 틀린 말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왜 삼성그룹에서 이제 임원들이 한 20명이 외국에 출장 가잖아요. 한 비행기 안 탑니다. 나눠서 타고 갑니다. 비행기 추락하면 다 죽어버려 20명이. 그죠? 나눠서 가야지. 그럼 가족여행 갈 때 나눠서 가야 되나? 그건 알아서 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포트폴리오라고요. 그러면 왕창 가는 것보다 하나라도 나눠서 타면 위험을 줄일 수 있잖아. 맞아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도 사고 날 수도 있잖아. 이러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걸 사야 될까? 이걸 사야 될까? 이거 고민이 되잖아요.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가 뭘까? 이름이 상관계수죠. 상관계수는 이 둘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고요.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숫자야. 그게 상관계수예요. 응? 자, 그러면요. A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 A가 주가가 올라가. 그럼 B도 항상 올라가. A하고 B를 딱 봤더니 얘들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그럼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와. 되게 친한가 봐. 그죠?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와. 근데 얘는요. 보완제 얘기하지 말고 그건 아직 얘기도 안 했다. 안 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제가. 사고를 확장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수요 공급 보완자 헷갈려 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거는 왜 본인이 자꾸 보완자라고 판단을 합니까? 응?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완제면 같이 올라갈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 보완제 아니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자꾸 확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수요 공급의 보완제를 여기다 갖다 대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 하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 자, A 주식이 올라가는데 C는 꼭 떨어져. A가 올라갈 때 C는 꼭 떨어진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둘의 방향을 한번 봐봐요. A와 B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제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상관계수는 A와 B의 상관계수는 플러스, A와 C의 상관계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플러스는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 유사한 방향. 마이너스라는 거는 반대 방향, 다른 방향, 상이한 방향. 시험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럼 앞으로 같은 방향 그러면 상관계수가 뭐라고요? 플러스. 반대 방향 그러면 뭐라고요? 원래 여기서 같은 방향이라는 거는 수익률의 방향이 같다 이 뜻이에요. 수익률의 방향이 같다는 뜻인데 수익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많이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러니까 얘기 안 한 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원래는 저게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두 자산의 원래 상관계수의 원래 뜻은 두 자산 간 수익률의 변동 방향과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야. 그런 건 여러분 몰라도 돼. 그런 거를 집에 가서 혼자 꼭 책에 줄치고 있잖아. 외우고 있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 자기 할 일을 자꾸 늘려가. 그게 잘하는 사람 아니야. 그거는 몰라도
플러스 그러면 같은 방향을 아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마이너스 그럼 뭐라고요? 반대 방향. 자, 그러면 A, B를 투자해야 될까? A, C를 투자해야 될까?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A, C. 그죠? 자, 이 둘을 투자하면 올라갈 때는 신나. 둘이가. 내려올 때는 거지 되는 거야. 둘 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분산 투자할 때는 상관계수가 플러스가 좋다, 마이너스가 좋다. 같은 방향이 좋다, 반대 방향이 좋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반대 방향이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반대 방향이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든다. 다르게 얘기하면 반대 방향이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반대 방향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관계수의 뜻은 굳이 몰라도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방향일 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작다. 위험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위험이 줄어들긴 줄어들어. 줄어드는데 어떤 게 더 많이 줄어드느냐 적게 줄어드느냐의 차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가져요. 지금은 제가 방향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정도도 있단 말이야. 정도라는 건 크기를 얘기해요.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상관계수가 크다. 상관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관계가 밀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요. 그럼 상관계수가 크다는 거는 관계가 밀접해. 상관계수가 작으면 관계가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 때 관계가 밀접한 것끼리 투자하는 게 좋을까? 관계가 없는 것끼리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상관계수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아요. 관계가 깊은 것끼리 투자하면 잘 나갈 땐 같이 잘 나간단 말이야. 잘못되면 같이 깜빵 가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오케이. 상관계수는 작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반대일 때, 작을 때 분산 투자 효과는 더 크다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작아요? 제일 작죠. 제일 작죠. 그러면 작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분산 투자 효과는 최소이다, 최대다? 최대. 작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1일 때는요, 분산 투자 효과가 최대다, 최소다? 최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 최대냐? 얼마만큼 최대냐?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 제거가 가능해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 제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험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돼, 안 돼? 체계적 위험은 안 돼. 지금 여기는 전부 다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지, 체계적 위험은 내놓은 자식이야. 얘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애야. 얘는 못 줄여.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제거라는 건 뭐?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그럼 얘는 분산 투자 효과가 최소라 그랬잖아요. 얼마만큼 작으냐? 비체계적 위험이 조금도 감소 안 돼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위험이 아예 안 줄어들어요. 그럼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분산 투자 효과 없다.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상관계수가 1만 아니라면, 상관계수가 1만 아니라면 분산 투자 효과는 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 아까 뭐 하나라도
늘리면은 위험이 준다면서요. 그럼 이럴 때는 안 줄잖아요. 1이라는 건 없어요. 이론적으로. 자, 상관계수 1은 이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애예요. 상관계수 1이라는 거는요. 내가 10% 오르면 이제 10% 올라요. 내가 10% 떨어지면 딱 10% 떨어져요. 한 번도 예외 없이. 딱 똑같이 맞고 떨어지는 게 1이라면 그런 애들 없어요. 현실에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상관계수에서는 4개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4개. 이거 크게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제가 이제 상관계수를 설명드린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제 정리를 딱 해서 상관계수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1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4개를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플러스는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같은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시험은 상이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상이한 방향. 어떤 게 분산 투자에 유리하다? 유리하다 이게. 분산 투자 효과 크다. 그럼 플러스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작다 그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자, 마이너스 1입니다. 분산 투자 효과가 최대라 그랬죠. 분산 투자 효과 최대. 비체계적 위험 완전 제거 가능. 자, 상관계수 1 분산 투자 효과가 최소다. 분산 투자 효과 없다.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상관계수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같은 방향 효과 적다. 마이너스 반대 방향 효과 크다. 마이너스 1 완전 제거. 플러스 1 효과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모습이 딱 들어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기출 지문 한번 볼게요. 어떻게 시험에 내는지. 자,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거기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 그래가지고요. 거기 양가로 이번에 보이시죠?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 보입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얼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기억 보세요. 양 플러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방향이 서로 유사라고 돼 있죠. 방향이 서로 유사, 동일.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작다? 효과 적다. 상관계수 마이너스. 변동 방향이 서로 다르다, 반대다, 상이하다. 효과가 작다 크다? 효과 크다. 디귿 상관계수 플러스 1.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 이 말은 분산 효과가 있다 없다? 앞에 분산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상관계수 마이너스 1. 비체계적 위험 완전 제거. 비체계적 위험 완전 제거. 하지만 이때도 체계적 위험은 줄인다 못 줄인다? 체계적 위험은 줄인다 못 줄인다? 체계적 위험은 조금도 못 줄여요.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제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68페이지 기출 1번.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자, 유사한 방향 줄쳐야 돼요. 힌트가 나와버렸어요. 유사한 방향.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효과 작겠는데, 분산 효과 작겠는데. 자, 상관계수는 뭐라고 돼 있어? 플러스라고 돼 있죠.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잖아요. 위험 분산 효과는 작아진다. 맞아요? 그래요. 자, 다음 2번 볼까요?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자산 간 수익률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반대 방향. 위험 감소 효과 크겠는데 위험 감소 효과가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순하게 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를 잘 알아라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흐릿하게 알고 다른 거는 백날 잘 알아봤자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점수가 실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전적으로. 자, 그 다음 3번 보세요. 투자자산 상관계수가 뭐라고 돼 있어요? 1이 나왔죠. 그러면 효과 없다 이렇게 됐죠. 효과 없다. 봤더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맞아요? 자, 4번 별표 할게요. 개별 자산 간 거기 상관계수 마이너스 1 나오죠. 상관계수 마이너스 1 출제해야 돼.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을 묻네. 그럼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일 때는 지금까지 우리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요. 비체계적 위험 완전 제거 이렇게 항상 냈어요.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나왔거든. 근데 이제 말을 바꿨단 말이야. 뭐라고 냈냐면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라고 냈죠. 이렇게 처음 냈어요. 최대도 알아두세요. 그럼 플러스 1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최소. 아까 우리 민감도 분석 있잖아. 민감도 분석도 그전에는 투입 요소라는 말을 썼지만 작년 33회 때는 다르게 냈다고 그랬지. 똑같은 거야. 내가 그랬잖아. 출제자들 작전을 바꿨다고. 오케이? 경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기억을 해놔야 돼. 얘도 아마 인사마 갔을 거야. 응? 인사마 왔다고. 또 나올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딱 나오면 두 개를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1 적어놨죠 제가. 최대 완전 제거. 최대 완전 제거. 플러스 1은요. 최소 효과 없다. 이렇게 딱 기억하라고요. 플러스 같은 방향 효과 적다. 마이너스 반대 방향 효과 크다. 이렇게. 그게 다야. 뭐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뭐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상관계수 문제가 나올 때 또는 방향 얘기가 나올 때 상관계수 방향 얘기가 나올 때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평균 분산 지배원리입니다. 얘는 크게 안 중요한데요. 뜻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평균 동그라미 해보세요. 평균 동그라미 했어요. 그 위에다가 기대 수익률 이렇게 적어요. 아니면 수익도 적어도 괜찮아요. 평균은 수익을 얘기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대 수익률이에요. 분산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분산은 뭐라고 그랬죠? 위험. 분산은 뭐라고요? 분산 표준 편차는 제가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말을 바꾸면 수익 위험 지배 원리네. 맞아요? 기대 수익률 위험 지배 원리네요. 오케이? 그럼 수익 위험 지배 원리가 뭘까만 알면 되겠는데 수익 위험 지배 원리가 뭔지 알면 되겠는데 그럼 원래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수익 위험 지배 원리가 뭔지를 여러분이 고민을 한 5분간 해봐야 돼. 원래는 이게 뭘까 이게? 이게 뭘까? 누가 물건 하나 탁 주고 왔어. 처음 보는 물건이야. 야, 이거 어디 쓰는 거야 이거? 이상하네. 한 5분 정도 막 이름 만져도 보고 쳐다도 보고 다 했어. 근데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이리 와봐 가르쳐 줄게. 다 가르쳐 주네. 그럼 이 물건에 대한 사용법 잘 잊어먹을까 잘 안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어. 왜? 내가 5분 동안 고민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게 내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거든. 공부 똑같아요. 상관계수가 뭘까를 딱 고민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오래 가요, 기억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뭘까를 고민하고 듣잖아요. 그럼 공부가 그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들어줘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예습이야. 우리는 예습까지 이제 하지 마라 그러지만 예습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미리 보고 이걸 잘 모르겠다 고민을 해보고 수업 시간 들어가면 그 앞에 선생님이 그 고민거를 해결해 주거든. 그러면 이게 탁 머릿속에 그렇구나. 어저께는 여기서 내가 방법을 못 찾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뜻이었구나. 그럼 그분은 그거를 잘 알게 돼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예습을 안 하지만 또 선생님들 중에는 중고등학생들은 예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야. 중고등학교 수업은. 왜냐하면 걔들은 1, 2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1, 2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선만 해가지고는 1등을 가기가 쉽지 않거든. 그런 애들은 예습을 해줄 때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 위험 지배 원리라 그랬죠. 이 말은요, 수익하고 위험 이 두 개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수익이 큰 게 좋아요? 수익은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위험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그러면요, 투자안이 두 개가 있는데 위험이 똑같대. 그럼 우리 뭘 선택해야 돼? 수익이 큰 거. 수익이 똑같대. 그럼 뭘 선택해야 돼?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별거 없죠? 별거 없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양가로 1번 보세요. 위험이 동일한 경우 밑줄. 그 밑에 파란색. 가장 큰 기대 수익률을 갖는 투자안을 선택한다. 맞습니까? 자, 양가로 2번.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밑줄. 그럼 우리 뭘 선택해야 돼요? 위험이 가장 작은 걸 찾겠지. 그 밑에 가장 작은 위험을 갖는 투자안을 선택한다.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네. 됐죠? 그럼 이건 어디에 쓰려고 할까? 자, 넘깁니다. 자, 이 전부 주식에서 왔어요. 자, 우리나라에 현재 거래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엄청나게 많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 어디에 투자할래요? 이게 이제 궁금증이에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마코이츠라는 학자가 고민을 한 거예요. 과연 이 많은 주식들 중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위험과 수익을 가지고 그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들 중에 수익률이 똑같은 주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 기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똑같은 주식이 A, B, C라는 주식이 기대 수익률이 똑같아.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위험이 제일 작은 걸 선택하면 되지. 맞아요? 또 만약 위험이 똑같은 주식이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하면 돼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하면 되겠죠. 제가 지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잘 모르면 나중에 동영상을 보면서 하셔도 되고 굳이 안 보셔도 결과만 알면 돼요. 결론을.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울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요. 투자론에서 나오는 그림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투자론에서 나오는 그림, 우리가 수요 공급은 PQ였지. 수요 공급에서는 투자론에서 나오는 그림은요, 여기가 기대 수익률이고요. 기대 수익률이 수익이잖아요. 여기가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가 뭔데? 위험이잖아. 제가 투자론 1교시 할 때 투자론은 수익과 위험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자론에서 나오는 그림들은 전부 다 수익이고 위험이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림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은 그림은 안 나옵니다만은. 자, 제가 해볼게요. 이제 여기가 위험이에요. 그럼 이게 여기가 위험이 0이고요 1위로 갈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준 편차 수익률은 전부 다 퍼센트로 표시돼요. 퍼센트. 자, 만약 여기가 2%라 그래 볼게요. 2%.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위험이 2%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벗어날 확률이 2%라는 뜻이야. 위험 2%예요? 자, 그러면 위험이 2%인 주식, 위험이 2%인 자산 하나, 둘,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 개는 이게 만약에 C, B, A라 그래 볼게요. 그럼 A, B, C는 위험이 다 똑같아요. 위험이 다 얼마라고요? 2%. 그러면 이 중에서 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지. A가 수익이 제일 높잖아. 맞아? 그럼 얘들은 집에 가야 돼. 선택하면 안 돼.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A를 선택한 것은 무슨 원리에 의해서 선택을 했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야, 이게. 위험이 똑같을 때는 수익이 제일 높은 거 선택했잖아. 그게 아까 뭐였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지금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위험이 4%라 그래 볼게요. 자, 그럼 위험이 4%인 위험이 똑같이 4%인 주식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있겠죠. 그럼 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데? 동일한 위험일 때 수익이 가장 큰 거를 선택해라. 이게 무슨 원리라고? 평균 분산 지배.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렇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그럼 얘들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 뭐 6% 7%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연결하면 이런 선이 나와요. 이런 선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선 위에 뭐 주식들 있지 않겠어? 이렇게 이 밑에도 있어 없어? 원래 있었어 없었어? 이 밑에 집에 간 애들 있잖아. 선택받지 못하고 집에 간 애들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얘들은 선택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주식들, 이 위에 있는 투자안들, 얘들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위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으면 얘를 선택했겠지. 내가 얘를 왜 선택했겠어? 위에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효율적 전선이라고 불러요. 이 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이거를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불러요. 그럼 이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는 무슨 원리에 의해서 제가 그렸습니까 이거? 그래, 아까 자꾸 얘기했지 내가. 그렇지. 평균 분산. 그렇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구해졌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도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도출이 되었다고요. 뭐가요? 효율적 전선이. 오케이? 그럼 시험은 이런 지문을 냅니다. 시험 지문 이렇게 낸다.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효율적 전선 상의 투자하는, 효율적 전선에 있는 투자자들은 전부 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받은 애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 맞나요?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의 위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났다면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이거 아니에요. 위험이 똑같을 때는 최고 수익, 수익이 똑같을 때는 최소의 위험. 안 그래요? 이걸 효율적 전선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효율적 전선이 뭐예요? 동일한 위험일 때 최고 수익, 동일한 수익일 때 최소 위험을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외우기 힘들어요? 가나마 알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여담이야? 여담이야? 그럼 이 효율적 전선 이거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답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답으로. 어느 사람이 동일한 위험일 때 최고 수익을 누가 몰라요? 아니,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을 선택하라는 거를 X 하는 사람 있어? 동일한 수익일 때 최소 위험을 X 하는 사람 있어? 없지. 그래, 이런 애들은 그냥 내는 거야. 하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요, 알고 있어야 돼요. 몰라라는 뜻은 아닌데 시험에 내긴 내는데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을 어떤 모양이라 그래요? 우상향.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게 항상
마음에 걸려요. 우하향으로 나올 것 같아요. 우상향입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 우상향은 굳이 외우려 애쓸 필요도 없어. 자, 제가 투자론에서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아까 비례관계라 그랬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라 그랬지. 비례관계는 우하향이야, 우상향이야? 다 우상향이야. 그래서 투자론에서 나오는 그림들은 다 우상향이다.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무차별 곡선도 나와요. 그럼 투자론에서 나오는 선들은 전부 다 무슨 선이다? 다 우상향이야. 왜냐하면 투자론에서 나오는 선들은 전부 다 수익과 위험 가지고 그리거든.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럼 효율적 전선은 무슨 형태다? 왜 우상향이냐면요. 자,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만약에 지금 B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B 밑에 있는 거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에는 없죠. 근데 B가 수익이 지금 10%야. 수익이 10%라고. 위험이 4%예요. 그 나는 수익 10%보다 더 수익을 더 많이 얻고 싶어. 수익을 더 많이 얻고 싶어. 그러면 수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수익이 더 높은 걸 얻고 싶지만 요 위에 있다 없다? 없거든. 그럼 더 많이 얻으려면 위험을 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니까 어떤 형태가 된다? 우상향이 된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효율적 전선은 어떤 형태다?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나? 그런 건 기억할 필요가 없지. 상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에 효율적 전선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형태는 우하향의 형태를 갖는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 또 나머지는 계속 볼게요. 자, 271페이지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한다.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그 별표입니다.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줄쳐 보세요.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줄쳤나요? 자, 그 밑에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 밑줄 치면 돼요. 그럼 여기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 위험이란 말은 없죠? 하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책에는 없지만 동일한 수익 최소 위험 그래도 됩니다. 오케이?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란 말이야. 자, 그리고 그 밑에 계속 볼게요. 효율적 전선이 무슨 모양이라고 돼 있나요? 우상향 동그라미, 우상향 동그라미. 자, 그 말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자,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 효율적 전선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 위험. 자, 그 외에 있잖아요. 시험에서는 잘 안 내지만 좀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림 그린 김에. 그림을 그린 김에. 자, 그러면 이 A, B, C, D 이 네 개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애들이죠. 맞아요? 그럼 얘들은 전부 다 모범생인 거예요. 이 A, B, C, D는 전부 다 동일한 위험에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 위험을 주는 걸 다 연결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애들이라고요. 그럼 투자자는 이 중에서 하나 고르면 돼요. 그건 나중에 또 할 거야. 일단 여기서는 이 네 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A, B, C, D는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 시험에 이런 거 낼 수 있는데 지금 안 내고 있을 뿐이야. 출제자들이 봐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만약에요 A를 투자하는 경우보다 B를 투자하는 경우에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투자자를 할 수 있다. OX, X라고요. A, B, C, D는 우열을 못 가려요. A보다 C를 투자했다고 해서 잘했어가 아니고 C보다 A를 선택해서 잘했어가 아니고 얘들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어디를 투자해야 되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예요.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좀 더 공부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요. 자, C 밑에 집에 간 애들 있잖아요. 이 밑에 만약 K가 있다 그래 볼게요. K. 그럼 K보다는 C가 낫죠?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C는 K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C는 K를 그러면 C보다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얘가 우월하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쪽에 여기 있는 애들. 여기 M이 있다 그래 볼게요. 그럼 M은요, C하고 수익이 똑같죠? 수익이 똑같잖아요. 하지만 C가 뭐가 더 작아요? 위험이 작죠? 그래서 C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보다는 얘가 낫네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얘 한번 볼까요? 얘. 자, 얘하고 얘하고 비교 한번 해봐요. 어떤 게 더 우월한 것 같아요? C가 우월합니까? 자, C는 이거는 뭐 Z라 그래 볼게. C는 Z보다 수익도 높고 위험도 작죠? 맞아요? 자, 그럼 이거 여기에 X가 있어. 여기 X. 그럼 X하고 C 중에서는 어떤 게 우월할까요? 이상하거든. 봐봐봐. 자, C는 X보다 수익이 높지. 하지만 뭐 넣고 우열을 못 가려요. 우열을. 그럼 얘를 지배하는 애는 요 위에 있는 얘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C 있죠? 쫙 꺼. 옆으로 쫙 꺼. 이 안에 있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런 건 우리 책에도 없어. C의 지배 영역이라 그래. C의 지배 영역이야. 그러면 여기를 벗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은 C가 지배를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알아두면 좋겠다. 안 물어보지만 지금 시험에서는 또 모릅니다. 출제자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런 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툭 던져볼지. 자, 우리 감정평가사 1차 과목에도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있거든요. 감정평가사 시험은 그림이 나와요. 감정평가사 학개론에는. 우리 중개사 시험 학개론 시험에 그림이 안 나오지. 근데 감평사 시험은 학개론에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걔들도 이건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 걔들은 이런 거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비를 해놓자. 자, C의 지배 영역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C가 X를 지배한다 이렇게 나오면 X야. C는 X를 지배하지 못해. 됐죠? 자, 271페이지. 자, 박스 안에 볼게요. 박스 안에. 거기 박스 보이세요? 찾았어요?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효율적 전선상의 투자는. 자, 효율적 전선상의 투자이라는 거는 얘를 얘기합니다. 이런 애들. A, B, C, D. 얘는 동일한 위험에서. 자, 동일한 위험에서 그 아래의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 맞아요? 이 밑에 있는 거 지배한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만약에 출제자가 이렇게까지 낼지 모르겠는데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투자는 그 아래 모든 투자를 지배한다 그러면 O가 X가? X란 말이야. 아까 그랬잖아. 얘가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지배하지는 못해요. 동일한 위험 아래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동일한 위험도에서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야. 이 말이 빠져버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만.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